지역의 기업이 폐비닐을 녹여 합성가스와 오일 등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상용화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열분해 기술로 수소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합니다. 별도 시스템을 통해 구인 구직 매칭을 강화하고 중점 관리 시군을 선정해 인력 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합니다. 대구시가 밀키트 개발 등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외식업소 100곳을 모집합니다. 밀키트 개발부터 온라인 입점, 상품 마케팅까지 전문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10일 새벽 의성군 단촌면에 당진 영덕고속도로에서 전기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운전자 2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비닐봉지는 편리하지만 쓰고 나면 처치하는 게 참 힘듭니다. 소각하면 공기가 나빠지고 묻으면 썩는데 500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경북 문경에 폐비닐을 녹여서 합성가스와 오일 등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있습니다. 열분해 기술로 수소 생산에도 성공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안에 쌓여있는 폐비닐. 불에 태우면 공기를 오염시키고 땅에 묻으면 환경을 오염시켜서 골칫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자원입니다. 비닐을 넣으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열 처리가 되면서 가스, 오일, 차로 재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자원 회수율은 90%입니다. 오일과 가스, 차가 나오는데 오일은 전체량의 약 40% 정도 나오는 오일을 재생 원료로 저희가 정제 공장에 보내서 이걸 나프타나 재활용 연료로 쓰고 있고요. 원료로. 그다음에 가스는 저희가 자체 가열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가스는 수소나 스팀 생산 등 에너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차 또한 고발열량으로 연료화나 자원화가 가능한 폐비닐을 에너지화하는 곳은 전국에도 여러 군데 있지만 주 5일 24시간 연속 상업 운전을 하는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사람이 열 처리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되고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환경 친화적이라는 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지구 살리기를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폐비닐류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각장의 열부하를 좀 과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열분해, 연속식 열분해라고 생각하고 그와도 연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공장이 산해에 위치해 있다 보니 남은 가스를 전달, 판매하는 게 어려워 현재는 태워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문경 신기산단 내 공장 이전과 수소 생산, 열분해 기술로 탄소 배출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는 지역 기업의 꿈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영농철 농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먼저 지난 2월 서비스를 시작한 도농 인력 중개 플랫폼을 통해 구인 구직 신청과 이력 관리 등 전산화하고 온라인 매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1월까지 농번기 인력 수급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농가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 관리 10개 시군을 선정하는 등 농번기 인력 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합니다. 또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18개 시군 5,614명을 법무부에서 배정받았다며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경북도는 전망했습니다. 대구시가 밀키트, 즉 바로 요리 세트 개발 등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외식업소 100곳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바로 요리 세트 개발과 온라인 판로 확대에 관심이 있는 지역의 일반 및 휴게 음식점으로 현장 평가 등 사전 진단을 통해 선정합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제품 개발부터 온라인 입점, 상품 홍보와 마케팅 등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참여하려는 업소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10일 새벽 4시 30분쯤 당진 영덕고속도로 당진 방향으로 121km 지점 의성 단촌 1터널 입구에서 전기차와 승용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의 운전자가 모두 숨지고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전기차 운전자가 청송 나들목으로 진입해 청주 방향으로 50km쯤 달리다가 갑자기 유턴을 했고 18km 정도 역주행을 하던 중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 후보 예상 인물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여야 간 의석수와 인물 위주의 관심이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 발전 시각에서 유권자들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방분권 연구 전문가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총선이 왜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이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이 국가의 운영 틀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여론의 지지, 또 여론의 요구가 있어야 이제 실현이 가능한 그런 과제인데, 이 총선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을 뽑는 거지만 앞으로 그 국가 발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이거든요. 총선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 정책 담론, 정책 경쟁 이런 걸 통해서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그 방향을 잡는 그러한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부산, 경남, 울산이 메가시티를 형성하고 대구, 경북에서도 통합 움직임이 있었고 이것이었는데 이것이 지난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다 허물어져 버렸죠.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시도지사들이 그 우리 초광역 그 메가시티를 만들자 이렇게 규약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출범 준비를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나는 싫다. 그래서 울산, 경남에서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균형 발전도 그렇고 지방 분권도 그렇고 강력한 입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총선은 입법기관을 구성하는 그 선거인 만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입법을 가지고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밀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그 다음 총선 과정에서 논의되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고 동력이 만들어지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금 그거를 요구를 다 들어줄 여력이 없고요. 또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정답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지역은 우리 힘으로 발전시키겠다. 중앙정부는 좀 간섭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는 이런 식의 지방 주도형 그 의식과 또 그런 체제를 주민들의, 지역민들의 자치 의식과 또 책임 의식, 이것이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동력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입법 때문에 지금 균형 발전도 지방 분권 정책도 지금 작동할 수 없도록 막혀 있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이다 이러면 여당에서는 야당 심판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지역민들이 우리는 그런 이 서로 떠넘기기 이런 데 관심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 미래를 두고 유권자들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 또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주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총선 과정을 통해서 정말 뜨거운 논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시가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포함한 문화예술허브 조성지를 달성으로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대구의 지역구를 둔 윤재혁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당선됐다는 뉴스와 대구지방환경청의 영풍재련소 통합환경점검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애초 옛 경북도청 부지로 예정했던 문화예술 허브 조성지를 달성으로 변경하는 걸 정부에 건의했다고요? 네, 대구시는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 부지를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약 6천억 원을 투입해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 컴플렉스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본청 공무원의 65%가량이 상격청사에 입주해 근무하는 상태이고 신청사 건립 사업이 지연되어서 후적지를 활용한 사업이 대통령 임기 내 추진이 불투명하다며 변경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방안을 문체부에 건의했고 지난 1일 대구에 온 윤 대통령에게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 대구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역 예술계 일각에서도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경북도청 소재지인 북구 주민단체도 반발 여론이 상당합니다. 예술계에선 달성군에 조성될 경우 접근성 문제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요. 북구에선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비대위까지 구성돼 지역 곳곳에 홍준표 시장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10일에는 시청 앞에서 집회까지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성명을 내고 이해할 수 없다며 재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홍 시장은 비판이 이어지자 SNS를 통해 도시 균형 발전과 신속한 업무 추진을 고려해 시정을 추진한다며 혁신에 저항이 왜 없겠느냐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환경청의 영풍재련소 통합환경점검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대구지방환경청이 영풍재련소 첫 통합환경정밀점검에 나선 결과 방지시설 훼손 등 법령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습니다. 대구환경청은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영풍재련소 통합환경허가 및 지하수, 폐기물 등 환경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배출시설 일부 오염물질 흡입 후드 설비 미설치 등 6개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가 알려지자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재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영풍재련소는 경미한 사안은 즉각 시정하고 나머지도 빠른 시일 내에 수리 및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유수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연단 행렬이 지난 9일 안동 도산서원에 도착하면서 13박 14일간의 걷기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450여 년 전 퇴계선생이 경복궁에서 안동까지 700리길을 귀향하던 당시를 회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9년 첫 행사 이후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참여 규모를 축소해왔으나 올해는 전국 단위 모집으로 일반인 재연단을 구성해 하루 평균 100여 명 이상, 역대 최대 인원인 2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안동댐과 임하댐, 영천댐 등에 이어 청도 운문댐도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9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운문댐의 가뭄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 공급하는 생활공업용수 일부를 낙동강 하천수로 대체하는 등 운문댐 용수를 비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